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제1차관 이길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정부의 2년 반이 지난 시점입니다. 보건복지 분야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크게 5가지입니다. 의료개혁, 연금개혁, 저출산 대응, 약자복지, 바이오딜더 헬스 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첫째, 필수 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입니다. 정부는 필수 의료를 보장하는 한편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형평성을 높여왔습니다. 건강보험 제정을 통해 분만소와 중증응급, 고난동 필수 진료 등 집중 보상이 필요한 분야에 현재까지 1조 2천억 원을 투자해왔습니다. 직접적인 수가 인상 외에도 고위험 신생아 진료와 같이 수가 인상만으로 보존되지 않는 영역은 시급성, 지역격차 등을 고려하여 공공정책 수가를 개발하였습니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등 중증 필수 인프라 유지를 위해 대안적 지불제도도 도입하였습니다. 정부는 2028년까지 건보 재정을 통해 10조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와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권 강화 등 건강보험 재정 안정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건강보험료를 2년 연속 동결하였습니다. 국민 부담을 낮추는 한편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확대 등 가입자 간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 완결적인 의료체계도 구축해 왔습니다. 정부는 27년 만에 의과대학 정원을 1,509명 확대하였습니다. 간호법 제정을 통해 진료지원 간호사를 제도하는 한편 필수 지역 의료 인력의 안정적 확충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지방 국립대 병원을 빅5 병원 순으로 육성하고자 전임교원 1,000명 증원, R&D 지원에도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응급실 미수용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국형 병원전 중증도 분류 광역 응급상황실을 도입하였습니다. 권역지역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였고 야간 휴일에도 진료 가능한 달빛 어린이 병원도 3배 가까이 확충해 왔습니다. 의료개혁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주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료인력 확충, 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및 지역의료 재건, 필수 의료 보상,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4대 과제를 혁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량 있는 의료기록 확충을 위해 과학적으로 합리적인 의료인력 수급 측의 조정 논의기구를 설치하였습니다. 지도 전문의를 통한 밀착지도, 다기관 협력 수련 등 전공의 수료 환경 개선을 위해서 올해 79억 예산에서 내년에는 3,719원의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해 중증 응급의료 중심의 상급 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사업도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47개 상급 종합병원 중 31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11월 14일 현재 9개소가 추가로 신청을 접수하여 85%가 구조전환에 동참할 예정입니다. 필수 의료에 대한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을 위해서 저평가된 3,000개의 수가에 대해서도 2027년까지 원가 보상을 100% 이상 될 수 있도록 정상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연내에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실손보험 구조개혁 방안을 담은 의료개혁 제2차 실행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 후 미복귀 등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료계와 끝까지 설득하겠습니다.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둘째는 상생의 연금 개혁입니다. 정부는 5차 재정 추계, 종합운영계획 수립, 그리고 공론화 논의를 거쳐 2003년 이후에 21년 만에 단일화를 한 연금 개혁안을 드디어 마련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혁안에서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올리고 명목소득 대체율은 40%에서
42%로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기금 수익률도 1포인트 이상 올리고 자동 조정장치 도입 검토 등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차 등 직업보장 명문화 등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하고 노후 보장을 위한 여러 대책도 함께 발표하였습니다. 연금 개혁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정부는 연금 개혁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민과 소통을 한편 국회 논의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 기금의 운영 성과도 높이고 있습니다. 8월 기준 국민연금 기금은 1,140조 원입니다. 전 세계의 3대 연금이 되겠습니다. 우수 인력 확치, 대체 투자 확대를 통해 지난해에는 기금 수익률이 13.59%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보험 납부가 어려운 저소득층 지역가족을 대상으로 보험료 지원 사업도 도입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총력 대응입니다. 정부는 아이를 원하는 부모의 출산 양육을 획기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부모급여를 도입하여 0세는 100만 원, 1세는 월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이 이상부터는 천만남 이용권 지원금을 30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최근 증가세인 다둥이 가구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해 임신 출산 진료비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태아수당 1명씩을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이 큰 난임 시술에 대해서는 난임 시술 지원 횟수를 난임 부부당 평생 21회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하였습니다. 45세 이상 난임 시술 본인 부담률도 50%에서 30%로 낮췄습니다. 지자체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의 소득 연령 기준도 폐지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가임기 남녀 전체를 대상으로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평생 3회 지원하겠습니다. 난임 시술의 필수적인 비급여 약제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겠습니다. 다행히도 전년도 동월 대비 금년에는 7월에는 1,516명, 8월에는 1,123명이 출생아가 증가하였습니다. 정말 희망의 불씨가 서서히 살아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출산율 반등이 지속될 수 있도록 출산과 양육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해서도 국회 논의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넷째로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 복지입니다. 정부는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더욱 폭넓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2023년 5.47%, 2024년 6.09%, 2025년 내년입니다. 6.42%로 3년 연속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로 인상하였습니다. 올해는 7년 만에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32%로 올렸습니다.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개인예산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최종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을 통해 장애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의 질도 챙기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2018년 이후 동결된 보수를 올해 공익형은 27만 원에서 29만 원으로, 사회서비스형은 71만 원에서 76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올해 노인 일자리는 103만 개입니다. 내년에는 110만 개의 노인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기초연금은 정부 임기 내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지난해 수원 영아 사망 사건 이후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고 위기 임산부에 지원하기 위해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도입했습니다. 10월 기준으로 7만 330건의 출생 정보가 통보가 되었습니다. 567명의 위기 임산부를 지원하였고 이 중 40명의 위기 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중 7명은 이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위기청년, 고독사 위험자, 정신건강 위험군 등 새로운 복지수를 발굴하고
삭제들을 없애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복지삭제로 대두된 가족돌봄 청년, 고립운동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을 최초로 도입하였습니다. 또래에 비해 자립이 어려운 자립준비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수당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의료비 지원 제도를 신설하였고 보호종료유예는 만 24살까지 재보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하였습니다. 고독사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하고 고독사 예방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 기반도 아울러 마련하였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은 올해 8만 명으로 시작하였습니다. 2027년까지 100만 명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 5제입니다. 차세대 바이오 디지털 헬스 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신개념 R&D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바이오 헬스 R&D 투자를 25년 1조 원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실패 용인, 다분야 연계 등 도전적 혁신적 R&D 체계인 한국형 RFH 프로젝트를 보건의료 분야에 최초로 도입하였습니다. 초고령화 등 국가적 난제 결과 초격차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투자를 드디어 시작한 것입니다. 연구중심병은 국립암센터 의사과학자의 글로벌 연구협력을 지원하는 보스턴 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톱클래스 연구자와의 공동연구에 대한 투자도 보다 확대하고 있습니다. 블록버스터급 신약 창출을 위해 K바이오 펀드를 현재 3천억에서 1조 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데이터, 첨산 재생의료 등 미래 보건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의료 접근성과 의료 서비스 질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정밀 의료 및 첨단 바이오 헬스 성장을 위해 올해부터 100만 명 규모의 임상, 유전체, 빅데이터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기관에 산재한 개인 의료 데이터를 본인이 쉽게 조회, 저장, 전송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플랫폼을 구축하여 국민의 주도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첨단 바이오 재생법 개정을 통한 첨단 재생의료 치료제도 신설 등 중증 희귀 난치질 환자 등의 치료 기회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범부처에 걸쳐 있는 바이오헬스 산업의 규제 및 지원을 통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와 위원회 산하와 규제 개혁마당을 설치하여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규제 개혁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자를 확대해 왔습니다. 2년 연속 12%가 넘는 예산 증가를 통해서 전체 정부 예산 대비 보건복지부 예산 비중은 2022년 16.0%에서 2024년 18.6%로 증가하였습니다. 내년 정부안 역시 의료계획 투자 확대, 생계급여 증액 등 관련 예산을 충분히 반영한 만큼 의료계획의 처지없는 이행과 두터운 약자 복지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